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전세가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 매매 거래의 수요를 압박을 한다면 이 수요들이, 이 투자 수요들이 오히려 이 전세 수요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세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무슨 소리냐. 서울에도 입주 많고 수도권에도 입주가 많기 때문에, 물량 폭탄 때문에 전세가는 더 떨어질 것이다, 전세가는 폭락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댓글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대로 입주 물량을 내둔다면 뭐 전세가 폭락까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더 하향돼서 꽤 긴 시간 이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일단 올해만 해도 헬리오시티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강동구 있고, 강동구에도 5개 단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10,000세대가 넘습니다.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만 해도 뭐 25,000, 그리고 서울 다 합하면은 꽤 많은 물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다른 지역은 논할 것도 없습니다. 소화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는 소화되고 남아요, 무조건. 문제는 여기서도 수요 이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구축이라던가 그 주변 일대에 뭐 빌라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황을 겪게 됩니다. 일단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겠죠. 서울에서 가장 전세가가 두드러지게 하락한 곳이 일단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거의 작년에는 역전세까지 겪었던 지역이고, 이때 이 송파구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전세 끝나는 시기에 전세가가 내려가서 오히려 본인 투자금이 더 증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이 아닌 송파구가, 거기다가 뭐 강남 일부 지역까지 여파가 미쳤는데, 이유는 이 문정 장지에 이어지는 신규 공급, 그리고 뭐 위례 신도시, 하남의 영향, 바로 뭐 붙어있는 준강남 택지 개발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뭐 하락세 및 역전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상황에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했을 때 송파는 더 초토화가 돼야겠죠. 물론 이 강남구까지 같이. 근데 이 정부에서 일단 매매 수요 억제책, 강력한 9.13 플러스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던 이 8.2 대책, 이 두 가지의 강력한 이 전세가 하락을 막아주는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송파구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헬리오시티 들어오면 무조건 휘청거려야 됩니다. 올해 초만 해도 굉장히 그 분위기 안 좋았는데 지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서울의 새 아파트 전세값, 입주 여파에도 상승세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될 게, 제가 지금 상승세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추후에 상승 전환 될 것이다 라는 얘기지, 지금 상승 전환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 0.0몇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상승을 얘기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 상황은 강력한 9.13 대책과 금융대책, 특히나 전세자금 대출까지 해도 손이 뻗쳤기 때문에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까지도 이 보합이 유지가 될 겁니다. 관망세라는 얘기죠. 전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과거 우리 2008년으로 돌아가자면 그때도 송파구 잠실에 그 대단지가 들어왔을 때 들어올 당시에는 휘청거렸었거든요. 그때 뭐 기사 찾아보시면은 역전세난이니 뭐니, 이건 회복이 불가하다느니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딱 1년 만에 회복하고 바로 그 다음부터는 쭉 상승했죠. 미친 전세난이라는 얘기 나올 때까지. 역전세난은 전세난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전세난은 역전세난을 의미합니다. 항상 왔다 갔다,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뽑은 점은요, 일단은 이 상승세라는 얘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니라요,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 이 헬리오시티로 인해서 이미 지금 휘청거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원인 때문이냐, 이런 생각으로 여기 좀 풀이가 돼 있길래 가져와 본 겁니다. 그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유를 여기서는 첫 번째 파리대책부터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이제 보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추가가 된 사안. 그래서 이 송파의 헬리오시티는 지금 벌써 휘청거리고 남아야 되는데 입주 2달 앞두고 도리어 전셋값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실거주 요건 강화 때문에 이 자가 입주가 늘어났다. 이것 때문에 지금 휘청거릴 걸 휘청거리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단에 아파트 전셋값 주간 변동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나오고 서울과 송파구가 비교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 7월 달을 보면은 뭐 낮았는데 반등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는 표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는 이제 송파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프닝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상대적 약세 뭐 구축 아파트라던가 뭐 빌라 같은 다른 종목, 아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송파구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입주가 된다면 이 정작 헬리오시티 주변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보다는 이 하단에 있는 이제 문정 가락동 이쪽 라인이라던가 뭐 강동구, 뭐 미래신도시 뭐 이런 지역들, 미래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폭도 다른 지역보다 약간 더 크거든요. 아무래도 이들 지역이 전세가의 하락 영향을 더 크게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사 내용과 같이 일단은 뭐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들의 실거주 요건 강화를 위한 자가 입주가 늘어날 수 있고요. 실제로도 뭐 늘어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시너지, 제일 중요한 시너지가 바로 재건축입니다. 이 송파구의 뭐 미성크로바 1300가구, 뭐 진주 아파트 1500가구,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들이 올 하반기나 뭐 내년 정도에 이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하면 이 하락폭이 당연히 하방을 지지해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미 송파는 다른 신도시, 위례나 하남 신도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16년부터 17년 역전세난을 심각하게 겪었고요. 지금 상황에는 뭐 신도시들도 전세 가격이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역전세난이나 하락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는 취지는 이 불강력적인 공급 말고 이 제도적인 측면, 그러니까 실거주 요건으로 인한 이 수요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사례입니다. 일단 서울의 마포구 공덕에 살고 있는 이 김모 씨. 작년 초에 투자 목적으로 흑석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입주하면 전세 주고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팔 생각이었는데, 작년에 이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주 2년이 추가가 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이미 시세가 엄청 뛰었죠. 여기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정도 올랐으니까 이 흑석동이 진짜 로또였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보다, 원래 입주권 가격보다 이 프리미엄 붙은 프리미엄이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6, 7억짜리가 프리미엄이 10억이 붙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면서 이미 이 분양권 시세가 많이 뛴 상태여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으면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저 같아도 이건 2년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이 새 아파트에 입주해 2년 거주하면서 그 사이에 이 공덕동 아파트는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로 했다. 저 같으면 안 팔고 공덕동도 가져갑니다. 이 파리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의 실거주로 바뀌면서 자신 소유의 서울 지역 새 아파트, 지금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새 아파트 분양이죠. 분양 관련된 아파트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분양 계약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자가 입주율이 높아지면서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하면 전셋값이 하락한다는 이 공식도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 됐다. 신축 아파트가 입주 초기에 인근 지역 전셋값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이 안전판 지지대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된 것이다. 이 실거주 요건 때문에 지지대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의 주인공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옛 가락 시형 아파트 만세대 입주가 2달 남짓 남았지만 전셋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부족합니다. 입주일이 다가올수록 치열한 세입자 구하기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휘청거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입주가 가까워졌는데도 싼 전세 매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8월 6억 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9월 들어서는 7억 3천만 원에 이달에는 7억 5천만 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반등했다는 거죠. 헬리오시티 주변 일대 전세 시장도 견고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은 7월 셋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1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송파구는 16년에서 17년 바닥을 겪은 상황입니다. 하남하고 위례, 등지, 문정, 장지 이쪽에 많이 뺏긴 상황이고 이제 그들 지역도 전세가들이 키 맞추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만큼 뺏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덕과 암사에 들어오는 입주 물량들 그리고 이 송파 헬리오시티 이게 관건인 거죠. 이젠 다른 아파트 사례 보겠습니다. 총 1000가구 정도로 지난 10일부터 입주한 이 녹번동의 힐스테이트 녹번 이 전용 59제곱미터도 3억 8천만 원에 전세가 나갔지만 이달 중순에는 4억 7천만 원에 계약이 됐다. 1억 정도의 가격이 올랐네요. 이달 말 입주하는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도 이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 8월에는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7백만 원에 전세 거래가 됐으나 9월에는 4억 8천만 원에서 5억 정도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다. 인근 이 공인 관계자는 지난 5월 7월까지만 해도 전세값이 저렴했는데 입주자 사전 점검 끝난 이후에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며 입주가 다가올수록 전세값이 뚝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헬리오시티는 차지하고 지금 이 부분, 다른 사례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게 원래 이렇게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 1000세대 정도 이렇게만 입주를 해도 전세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일이 없는데 지금 이런 사례 같은 걸 보면은 도리어 이 입주 시기에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 나와서 가격이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처럼 입주가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한 번에 쫙 나와서 전세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오히려 오르는가? 그거를 실거주 요건 강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 파리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취득한 집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거주를 해야 됩니다. 분양권은 이 잔금 청산 시점. 그러니까 입주일이 아니라 이제 잔금을 청산한 이 시점부터 주택을 가진 걸로 보기 때문에 최근 이 입주하는 아파트는 당연히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새 집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구도심을 활성화하자, 용적률을 올리자, 이 이유가 뭡니까? 일단 서울이 늙고 있습니다. 입지도 좋아야겠고 새 아파트여야 되고 수요층은 소득은 올라가고 니즈는 더 많아지고 그렇게 이 새집 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이왕 실거주를 해야 한다면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시기에 전셋값이 떨어져도 2년 뒤에는 오르니 일단은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전셋값이 충분히 다시 오르면 세를 놓겠다는 집주인들이 많다라고 전했다.
뭐 제가 봐도 똑똑하게 대처를 하려면 일단은 이 새 아파트 처음 공급이 많을 때를 오히려 거주를 하고 가격을 방어, 해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2년 뒤에 이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이 올라와줬을 때 전세를 내놓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시청하시는 분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자, 마지막은 이 심교원 건대 교수님이죠. 그동안 대규모 공급을 통해 전세값 안정에 기여를 했던 새 아파트들까지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라는 규제가 만든 역설인 셈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실거주 요건이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이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본인이 거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이 전세 시장에 전세 물량은 또 공급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낸 아주 그레이트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강남, 송파, 서초 이 세 가지 전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세가 폭등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전세가가 지금 폭등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부터 전세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이런 규제들의 영향으로 서서히 상승 전환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뭐 투자를 얘기할 때도 비강남 지역, 강남 지역은 지금 들어가긴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강남이 조정이 오게 되면서 오히려 강남의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강남 지역이 선두그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먼저 조정을 받더라도 받을 것이고 뭐 강북에 있는 지역들 지금 뭐 덜 오른 입지들 이런 애들은 뭐 하락 조정기가 오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뭐 가슴 졸이고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피를 봐도 강남에 있는 분들이 피를 먼저 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하락폭도 뭐 강북은 뭐 몇천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몇천 뭐 1억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강남은 몇 억씩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뭐 하락 폭락 기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다시 전세 와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당장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일단은 무조건 전 오른다고 보고요. 서초구는 지금 당장부터 올라갈 것이며 그리고 강남구는 보합해 있다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송파구는 헬리오시티 들어오면은 지금 이 뉴스에서는 뭐 상승한다,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진 않고요.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 만세대가 말이 만세대지 실제로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은 면치 못할 겁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헬리오시티 발로 인해서.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양상일 것입니다. 뭐 회복하는데 반년 정도밖에 안 걸릴 거다. 금방 상승 전환할 것이다. 왜? 재건축 이주 수요 있으니까. 그리고 앞서 말했던 뭐 실거주 요건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송파구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제가 약간 걱정되는 지역은 강동구 지역입니다. 강동구는 왜냐? 이 헬리오시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우량한 건 당연히 헬리오시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뭐 게다가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꽤 됩니다. 뭐 내년에는 이 5개 단지 19,000가구 정도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뭐 고덕, 암사, 뭐 명일지구 이런 데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강동구는 앞으로 뭐 2년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다는 거고 어차피 뭐 5년 게임 보면은 상향할 겁니다. 무조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초구는 왜 바로 상승하느냐? 올해 8월부터 내년까지 총 2,700가구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이거를 좀 달별로 나누면은 한 달에 159가구씩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한신 4지구 2,800가구죠. 반포 주공 1단지 3,500가구. 그리고 방배동에 추진되는 이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들 다 올해 내년에 이주를 하거든요. 서초는 오히려 전세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남은 제가 보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300세대 정도 들어오는데 지금 뭐 굵직한 재건축 이슈나 이런 건 없죠.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보합을 하겠지만은 서초 때문에 다시 빠르게 상승 전환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